힐링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조금 전에 미국의 증시 마감했어요. 요즘에 근래에 들어서 인플레 우려 때문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가 어제도 많이 빠졌지만 오늘은 더 빠졌어요. 1.99% 하락했어요. 다우가 2%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2.14%, 나스닥은 2.67%. 그래서 다우, 나스닥, S&P 500이 다 2%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또 장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낙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4.2% 하락했어요. SOXX ETF입니다. 4.18% 하락을 했습니다. 또 팡플러스 대표적인 FNGS는 2.7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팡플러스 지수보다 훨씬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PY, S&P 500 대표 ETF입니다. S&P 500이 2.14% 하락했듯이 SPY 2.11% 하락을 한 상황이고, 또 QQQ, 나스닥이 2.67% 하락했죠. 비슷하게 2.59%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변동성 지수, 이렇게 주가들이 하락을 하면 변동성 지수 VIX 반비례로 폭등을 하게 됩니다. 미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하루에 26%나 폭등을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도 1.6%를 넘어갔어요. 4.5%. 그래서 변동성 지수와 미 10년물 국채가 다우, 나스닥, S&P가 급락을 하니 반대로 폭등을 하다시피 올라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특히 대만에 어제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대만 지수 TSMC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4.15% 하락을 했고, 램리서치도 5%대, 그 다음 NXP 5%대, 어플라이드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6.99.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약 30종목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2%에서 6%대 하락을 했습니다. 팡플러스는 그보단 조금 떨어졌지만 2%에서 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TQQQ, 3배 레버리지죠. QQQ의 3배 레버리지. 또 SOXL,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의 3배 레버리지 ETF예요. 또 FNGU, FNGS의 팡플러스 3배 레버리지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힐링 여행자 가족분들 대부분 중장년층이에요. 40, 50, 60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30대와 70대가 또 있어요.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귀증암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공격적인 투자 금물입니다. 개별 종목 또한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분석에 약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국내 이 서학겜이라고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그 1등부터 10위까지 쭉 투자 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FNGU, SOXL 여기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했겠죠. 그런데 우리 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SOXL 12.39% 하락했어요. 하루에. SOXS가 많이 떨어졌어요. 4.18% 떨어졌는데 그거의 3배가 떨어진 것입니다. FNGU도 마찬가지예요. FNGS가 2.75% 하락했는데 오늘 8.04%, 8%, 12% 하루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하락을 할 때는. TQQQ, QQQ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2.59% 떨어졌는데 7.61% 하락을 했습니다. 보면은 전 고점 대비 TQQQ가 4월 16일 날 대비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죠? 5월 13일이니까 21% 하락했어요. 3배 레버리지 중에서는 그나마 덜 하락을 했는데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L은 무려 37.5%나 하락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37.5%. FNGU는 이것도 한 달 만에 33.4%. 보통 보면 떨어지게 되면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또 개별 종목은 뭐 한 15% 정도, 어제도 몇 가지 중요한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거에 비해서 10몇 %씩 떨어졌지만 ETF 종목들은 그래도 덜 떨어집니다.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다들 7%, 8%. 그런데 이러한 3배 레버리지들은 30%대까지 떨어집니다. 정하고 싶다면 투자 금액의 한 10% 정도만 경험을 삼아서 해볼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작년 같은 대세 상승기 때는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대신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한동안. 그러나 이렇게 주가의 변동이 심할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도 말씀 다 드렸어요.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50% 떨어졌던 것이 다시 10,000원이 되려면 50%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100% 올라가야 10,000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SOXL이나 FNGU 같은 3배 레버리지들이 지금 33%, 37% 떨어졌으면 다시 원상태 회복을 하려면 이렇게 33%, 37%가 아니라 50%씩이나 다시 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가급적 여러분들 쳐다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기술주 나스닥이 S&P 500에 비해서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가까운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그동안 떨어졌을 때 보면 작년 9월 2일 날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11.8% 하락했어요. 그때가 2차 팬데믹 유행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2,056에서 1633, 11.8%가 21일간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간 11월 초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8.1% 하락을 했어요. 18일간.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기억을 당연히 하시죠? 2월 12일 14,000이 넘어갔어요. 14,095에서 3월 8일 12,609까지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올해 들어서 12,609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 10.5%.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것이 계속 상승하니까 2달 전에 하락을 했었죠. 그때 나스닥이 10.5%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12,609까지 왔어요. 오늘 현재 보면 13,032로 마감했어요. 그러면 3월 8일 날 12,609에 비해선 아직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13,032니까. 이것이 4월 26일 날 나스닥이 최고점이었어요. 14,139. 그래서 역사적인 정고점을 뚫었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현재 16일간 7.8% 하락했어요. 그러면 작년 9월 2차 팬데믹 유행 때 11.8%,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 전에 8.1%, 또 올해 미국 국채금리 상승 때 10.5%에 비하면 현재 오늘까지 떨어진 것이 가장 적게 떨어진 거예요. 7.8%. 현재 오늘부터 또 며칠간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비해서 보면 불과 몇 달 전에 비해서 보면 가장 덜 떨어진 상황입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예요. 이것이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4.2%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 발표가 나와서 장중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장중 하락이 됐어요. 이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우려로 폭락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본다 그러면 바람 잘 날 없어요. 별별 이유로 다 오르내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는 신경 썼었습니까? 정말 신경 안 쓰고 살았어요. 또 이런 용어들이 어떤 것인지 처음 들었을 겁니다.
주식 하기 전에는 이런 용어를 알지도 못했어요. 변동성 지수 VIX, 미국 10년물 국채,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어떻게 오르내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단돈 100만 원이라도 주식시장에 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세계 경제, 미국 경제, 국내 경제, 금융,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용어들, 이런 것에 점점 눈을 뜨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우존스 설문조사에서 예상됐던 3.6% 상승률, 이것을 크게 웃돌았어요. 4.2%니까. 전월비 대비한, 한 달 전 전월비 대비한 상승률 0.2% 예상을 했었는데 0.8% 뛴 거예요. 전월비 기준으로 상승률 따지면 1981년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에너지 가격 오르고 주택 임대료 이런 것들도 큰 폭으로 올랐어요. 이런 것 또한 높은 물가 상승세의 배경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25% 폭등했습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엔 대부분 차를 가지고 계시니까 휘발유 가격, 우리가 휘발유 넣죠? 디젤이나 기름 넣을 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는 신경 조금 썼었을 겁니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내가 차에 기름 넣어야 되니까. 1년 전보다 25% 폭등을 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무려 50%, 난방용 기름 37%. 지난해에는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석유 수요 당연히 급감을 했죠. 집에들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자동차 운행을 그만큼 안 했죠. 기름값이 큰 폭으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등이 더 커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사흘 동안에 다우지수는 3.4% 하락했어요. 또 S&P 500은 4%, 나스닥 지수는 5.2%. 항상 오르내릴 때 보면 S&P 500보다 나스닥이 지수가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 보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의 당연한 부산물이에요. 또 그동안 팬데믹 사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댔습니까? 그러니 경제성장을 해가고 다시 오픈이 되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물가상승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물가상승세에 예민한 것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3,249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며칠 전에. 코스닥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갔지만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틀간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아치웠어요. 개인들이 대규모 순매수를 했는데도 이달의 상승분 다 반납할 정도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고용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아직 오픈되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나라에서 계속 돈을 주니까 굳이 일을 안 해도 내가 일할 때보다 차라리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의 채용 공고 사상 최대였어요. 그러나 코로나 영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노동자의 수가 상당히 적은 상황이에요. 월스트리트에서 분석한 부족한 근로자 수는 약 1000만 명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또 노동자 부족으로 인해서 반도체, 목재, 철강석, 구리, 또 콩, 옥수수 이런 생산 차질도 생기고 물가들이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나스닥도 1년 전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2차 팬데믹 유행 때문에 작년 9월에 11.8% 떨어졌다가 그것을 뚫고 올라와서
그때가 1,6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입니까? 오늘 많이 떨어져도 13,000이에요. 작년 10월에 대통령 선거 전에 또 흔들려서 8% 하락했어요. 그때 1,912였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13,000입니다. 2달 전에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때문에 12,600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13,000이에요. 지나간 과거에 비하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전 고점을 뚫고 계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현재 요즘에 진행하는 이런 인플레 우려 때문에 오늘 다우, 나스닥, S&P 500 다 떨어졌지만 이것이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떨어졌다가 저점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전 고점 14,139 이것을 뚫고 또다시 우상향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반복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당연히 떨어질 때 나중을 위해서 몇 달을 보고 하시는 분들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몇 년 후 노후 대비용으로 계속 모아가는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떨어지게 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되 한꺼번에 절대 다 매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떨어질 땐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일주일에 5일 주식시장 문을 열어요. 4주 따지면은 한 달에 또 공휴일도 있으니까 한 달 평균 주식거래일이 20일 정도 예상하면 됩니다. 그중에 반은 떨어지고 반은 올라간다 예상하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떨어지는 날이 10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100만 원 투자 금액 중에 떨어지는 날만 10만 원씩 10번 사겠다.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나는 10년 후에 팔 거니까 얼마가 되든 간에 매달 월급 받으면 주가에 금액에 관계없이 난 똑같은 금액을 계속 분할 매수할 거야. 그 적립식 분할 매수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한 주식 그게 제일 기본이죠. 급락, 급등하는 그러한 레버리지라든지 위험한 급등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량주 위주로 1등주 위주로 또 안전한 ETF 위주로 매달 월급 받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꾸준히 앞으로 10년을 보고 모아간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좀 더 머리가 아프겠지만 떨어지는 날마다 100만 원 중에 10만 원씩 10분의 1씩 나눠서 또 산다고 예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안 사고 있다가 요즘처럼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10% 기준으로 1년에 10% 정도 오르내리는 거는요 상당히 많아요. 벌써 작년 9월부터도 현재까지 4번 지금 4차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평상시에는 매수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이렇게 주가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가가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그때 하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안 사고 가만히 있다가 또 2달 후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또 며칠 동안 분할 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이야 10만 원일 때 떨어지기 시작하면 팔았다가 쭉 떨어져요. 그럼 6만 원, 7만 원 되면 그때 다시 또 사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그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진행 과정에는 이게 더 떨어질지 더 올라갈지 그것은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주식을 가지고 고수익은 고위험입니다. 대신 저수익은 저위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 60대, 그 다음 40대, 그 다음이 30대와 70대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주식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너무 공포스러울 필요 절대 없어요. 이것이 안정되면 또다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가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